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의과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 시간으로 대학별 심층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분석하는 이유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대부분 이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증대가 되어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중심의 선발 비율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중심의 선발 비율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14%인데 이 14%인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에 원서를 쓰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전형이다 보니까 사실상 내신 성적 매우 높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들이 그들만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전형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의 교과 성적이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중심의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대부분 서울, 경기의 의과대학에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 반드시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많은 분들은 가고 싶은 대학 중심의 분석을 하죠. 물론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건양대나 충남대나 순천향대 또는 대가대나 계명대 등등등의 대학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내신 성적이 1.1이나 1.2, 1.3 정도의 내신 성적 되시는 분들 다 어디를 생각합니까? 경희대를 생각하거나 아주대를 생각하거나 인하대 또는 더 높으신 분들은 중앙대나 한양대를 넘보지 지방 쪽으로 자꾸 보려고 하시는 시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대학 중심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내용을 분석하고 조사를 하지만 정작 본인이 가게 되는 대학, 다시 말하면 지방의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 대한 분석은 조금 아니한 경우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대학별로 분석을 하게 되어질 텐데 내용을 너무 많은 대학들을 진행하다 보면 내용이 너무 많아지고 또 말이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2개 대학씩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총 20개 대학이니까 결국 10번의 강좌에 나눠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내용을 차분하게 한 대학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는 이거죠.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20개 대학의 교과 평균 성적을 보시면 뭘 이해하실 수 있냐면 일반고 학생들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대학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을 필요로 하는지를 대략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양대부터 시작해서 쭉 마지막에 있는 인제대까지 내신 성적을 대략적으로 보면 자 1.43도 있고 1.27도 있고 충남대처럼 1.14의 내신 성적도 있어요. 충북대 1.28,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는 1.01,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는 1.27,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1.3, 1.15 등등 다양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내신 성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내신 성적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신 성적을 결정하는 요소는 첫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있고 두 번째 대학들마다 선발하는 방식이 있겠죠. 일괄 합산 방식이냐 다단계 전형 방식이냐 면접이 들어가느냐 또는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느냐 수능 이후에 보느냐 또는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는 모집 인원이 얼마냐 다시 말하면 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고려가 되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의 내신 성적이 높다 어느 대학의 내신 성적이 낮다라고 해서 내신 성적만으로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해하실 점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방의 의대의 내신 성적은 대략적으로 1.25 정도의 성적대에서 형성이 되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대신 수능 최저가 높은 구간인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1.3이나 1.4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1.25 이내 정도의 내신 성적은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고, 결국 1.2를 벗어나면 대부분 지방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방의 대학의 원서를 쓰게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4개나 5개의 원서를 쓰거나 또는 하나나 2개를 원서를 쓰면 반드시 한두 개 정도를 서울 수도권으로 원서를 쓰게 될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자료조사와 더불어 서울 수도권의 대학에 대한 자료 조사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 경기, 인천 쪽에서 의대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막연하게 서울, 경기, 인천 쪽에서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쪽 중심으로 우리가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방의 대학의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점,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6개의 원서를 쓰게 되면 반드시 지방에 있는 대학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원서를 쓴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무조건 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을 조금 더 귀담아 들어오실 필요가 있고, 또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도 객관적으로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 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는, 자, 이렇게 많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학들이 있고, 이 대학의 평균적인 내신 성적을 고려하면 1.25 또는 1.2 이내 정도의 성적은 되어야 서울 수도권에서 자리가 있다는 얘기고, 1.2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사실상 지방에 있는 대학의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원서를 꼭 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자료를 분석해 보고 지원한 대학의 적정 구간을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학으로 이번 시간에는 건양대학교하고 충남대학교 2개 대학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건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이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모집 인원은 10명, 모집 인원 변동은 없어요. 자,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보면, 첫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전형 방법을 보면 1단계 배수가 5배수예요. 1단계 배수 5배수는 사실 큰 배수라고는 할 수 없죠. 대부분의 대학들이 5배수 정도를 두는 경우들이 많지만, 하지만 이 건양대학교 5배수를 큰 배수로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건양대학교 배수는 5배수가 아니라 일반적인 대학으로 보면 약 7배수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건양대가 5배수가 아니라 7배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이유는, 건양대학교 1단계 합격자 발표가 2022년 12월 9일인데 이 12월 9일이 수능 성적이 통지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12월 9일에 수능 성적이 통지가 되어지면 대부분 대학에는 12월 8일 정도에 수능 성적이 통지가 되어지죠. 결국은 뭐냐면 건양대학교는 지원자들의 수능 성적을 통지를 받고 난 다음에 1단계 합격자 발표를 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5배수가 아니라 7배수 정도로 고려해야 된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성적 통지 이전에 1단계 합격자 발표를 내요. 그러면 1단계 합격자 발표 중에서 대부분 지원자 중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대략적으로 30에서 35%인 점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냐면 수능 성적 통지 이전에 1단계를 발표하는 학교들의 7배수나 수능 성적을 통지받고 난 다음에 5배수를 발표하는 건양대학교나 거의 비슷한 정도이기 때문에 건양대학교 1단계 배수 5배수는 사실상 7배수와 같은 효과다. 결국적으로 얘기하면 내신 성적이 다소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더군다나 1단계가 수능 체제가 반영이 되어진 상태로 5배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수능 체제 미충족자로 인하여 결국은 중간중간 점수대가 벌어지고 점수 편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1단계 통과하는 학생들 안에서는 수능 체제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신 편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1차적으로. 내신 편차 벌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에서 나름대로의 점수를 어느 정도 보완하거나 면접의 강점을 보이게 되어진다면 결국
낮은 내신 성적에서도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결국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죠. 건양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발표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1단계 배수가 발표되어진다는 점, 거기에다가 5배수라는 점, 결국은 아주대 같은 경우는 1단계 배수를 3배수를 두는데 3배수를 두는 이유가 수능 성적을 통지받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1단계 합격자를 내다 보니까 3배수인데 지금 건양대 같은 경우는 5배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 성적이 다소 불리하지만 수능 최저에 강점이 있거나 아니면 면접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건양대학교의 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노리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면접일자는 12월 9일입니다. 면접일자도 12월 9일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 보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많고, 또 건양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다른 대학의 원서를 쓰셨다면 건양대 면접 이전에 아마 한두 차례 다른 대학의 실제 면접을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면접 준비에서 가장 좋은 경험은 실제 대학에 가서 면접을 본 경험이 있게 되어지면 실제 건양대학교 면접을 보게 되어질 때 자신감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건양대학교 면접이 12월 12일이라는 얘기는 다른 대학의 1, 2차 면접을 봤었다는 얘기고 그 면접의 경험들이 본인들의 면접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유리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면접은 면접 준비실에서 면접 준비 자료 탐독 및 답변 준비 후 인성,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다수의 면접실을 운영하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MMI 형식의 면접을 본다는 얘기고, MMI 형식의 면접을 본다. 면접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진다. 면접 시간이 소요되어진다는 얘기는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는 얘기고, 1단계의 배수가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5배수라는 얘기는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학생부 반영은 전학년 공통 반영 100%이며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되고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되어지는 것은 물론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관계가 없고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 3학년 2학기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서 이수한 전 과목이 반영이 되고요. 과학 교과 중에서는 학년 학기 구분 없이 최고 6개 과목까지 반영이 되어지며 진로 선택 과목은 단위수만 반영이 되어집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이 4개 영역 중에서 3과목 선택 합이 3이에요. 그리고 과탐은 2과목 평균이 반영이 되어질 때 소수점 절사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일정 비율 되게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일반고 학생들이거든요. 더군다나 내신 성적이 높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신 성적 중심의 전형일 거고, 여기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내신 성적이 1.1234 이내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상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에 내신에 많이 집중한 거예요. 고등학교 1, 2, 3학년 안에 내신에 집중을 하면 당연히 뭐가 안 됩니까? 수능 준비가 안 되죠.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에 수능에 집중을 했어. 그럼 당연히 내신이 안 되는 거예요. 내신에 집중을 하면 수능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인 경우에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지 않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특징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건양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건양대학교의 입시 결과를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능 최저가 세계 영역 등급 합 3이거나 세계 영역 등급 합 4인 대학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3, 3, 3, 4인 학교에 포함이 되어진 학교가 건양대, 계명대, 충남대, 충북대, 경상대, 고신대인데 이 대학들 중에서 면접이 들어가는 학교가 건양대학교고 고신대학교예요.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수능 전에 면접 보면 더 싫어하죠. 지금 2개 대학은 면접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기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건양대학교 보시면 경쟁률이 29.8대 1의 높은 경쟁률이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세계 영역 등급 합의 3의 절사. 수능 최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그쵸? 특이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수능 최저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의대 불합격의 가장 큰 이유가 수능 최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수능 최저가 높다는 것은 의대 불합격의 가장 큰 이유, 위협적인 요소인 건 맞지만 우리가 8월이나 9월에 대학을 결정하게 되어질 때 수능 최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8, 9월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입장은 대부분 다 충분히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될 점은 뭐냐면 9월에 원서를 쓸 때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수능 최저는 원서 지원의 장애 요소가 되지 못한다. 결국은 원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교과 성적일 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성적이 전년도에 1.43이란 말이에요. 나는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런데 나는 내신 성적이 1.4야. 1.5야. 1.6이야. 라고 하면 이런 분들이 원서 지원에 몰릴 수밖에 없는 지점은 바로 건양대밖에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게 건양대학교가 1.43의 내신 성적이 나오다 보니 수능 최저가 높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1.4나 1.5 정도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수능 최저가 높다는 것은 나에게 장애가 아니라 너에게 장애일 뿐이고 내가 의대를 합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29.8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오는 거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건양대가 수능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나온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1단계 배수가 5배수라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접의 비중이 크다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은 원서 지원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거는 결국은 학생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대학에게 유리한 거죠.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렸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하죠. 더군다나 우리가 다단계 전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어지며 그리고 합격과 불합격에 대한 이유를 대학에서 굳이 학생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건양대학교는 그래서 경쟁률이 29.8대 1이며 평균 성적이 1.43이며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은 10명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집중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동일하게 3.3이나 3.4를 반영하는 대학들 보면 지금 경상대학교가 1.15 보시는 것처럼 고신대학교가 1.43, 계명대 1.36, 충북대 1.28, 충남대 1.14, 건양대 1.43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신 성적이 다소 1.3이나 1.4나 1.5 정도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원서 지원을 노려볼 만한 구간이 바로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리는 이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건양대학교 면접의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최저 또는 지역인재 전형에서 보여졌었던 발전 가능성과 인성에 관한 면접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건양대학교는 면접을 다중미니 면접, MMI 형식의 면접을 보게 되고 여러 개의 방에서 면접을 보다 보니까 면접의 비중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나와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정부 공공의료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제작한 게시문이 논란 끝에 삭제되어졌습니다. 어떤 문구가 개인적으로 불편한가? 두 번째, 첫 문제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그 다음에 3-1의 문제를 보면 A를 선택한 경우에는 2020학년도 의대 신입생 중 대부분이 소득 구간이 높은 가정 환경을 가졌다. 그렇다면 높은 수능 능력의 유래는 개인적 환경의 주인가 사회적 환경이 주인가 아니면 둘 다라면 그 비중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고요. B를 선택할 경우는 올해 전국 전공의 지원 현황이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라고 해서 하나의 차트나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묻고 있죠. 바로 대표적으로 의대 MMI 형식의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면접의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공통 제시문을 통해서 면접을 진행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지원자들 간의 비교평가가 확연하게 구분되어진다는 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들 있죠.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를 기반하는 면접들은 학생들마다 질문 내용이 다를 거고 질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에게 적합한 질문 또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찾아내는 데는 유리할 수 있지만 지원자들끼리의 비교평가는 사실상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이러한 기본 제시문 기반의 면접들은 학생들끼리의 비교평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면접의 비중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위에 나와 있는 거는 2021학년도 건양대학교 입시 결과를 우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양대학교 지금 보시면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의 최저 모집 인원이 14명일 때 지원 인원이 496명입니다. 자, 그리고 지원율이 35.4대 2021학년도죠. 등록률이 7명이고 최고 성적이 1.10, 평균 성적이 1.25, 그 다음에 80% 커트라인이 1.30이고 최저가 1.33, 그 다음에 최종 등록자 후보 순위가 14명이에요. 그러니까 충원율이 약 100% 정도 나온다는 점 볼 수 있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 평균 점수와 85% 최저 점수 간의 점수 구간 간격이 매우 넓다.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점수 구간이 넓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는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단계 통과된 학생들의 점수 편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는 점을 하나의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불리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는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면접의 비중이 크죠. 조금 전에 우리가 면접 기출문제를 봤던 것처럼 면접의 비중과 난이도가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평균 점수 85%, 최저 점수 간의 점수의 간격이 좀 길게 벌어져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충원율은 대략적으로 100%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수 분포를 보시게 되어지면 합격자의 점수 분포가 보니까 가장 높은 점수 분포대는 당연히 뭐 1.0이나 1.1 정도의 점수 분포인데, 대략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점수 구간은 1.2 이내 정도의 점수 구간에 가장 많이 몰려져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1단계 성적이 반영이 되어진 상태에서 1단계 합격자 발표, 그 다음에 5배수, 그 다음에 면접의 비중의 강화,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 입장이거나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신 성적이 낮은 상태에서도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대거 몰리는 요인이지만, 또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1단계 합격자 중에서 대부분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2 이내의 성적대에서 합격 점수가 형성이 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1.3 중반대까지 점수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하나의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건양대학교가 문이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수능 최저를 충족하든 안 하든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건양대에 원서를 써서 합격하실 수 있는 점수대가 적어도 아무리 안 돼도 1.35 이내 정도는 성적대가 되어져야 합격 가능성이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고, 1.4를 벗어나시게 되어지면 실제 합격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1.35를 벗어나도 합격 가능성이 크지 않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건양대학교는 경쟁률이 35대 1이나 30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률이 높으면 학생들이 과밀되고 밀집되는 거죠. 기회 발생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건양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말씀드렸었던 수능 성적이 반영이 되어진 상태에서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되어진다. 1단계 배수가 5배수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7배수와 비슷하다. 면접의 난이도가 크다. 면접이 수능 이후다. 합격자의 성적을 봤더니 대부분 1.35 정도의 성적이 나온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1.4나 1.5 정도의 성적에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 어렵겠다 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대략적으로 1.35 이내 정도의 성적대를 가지셔야만 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왜 1.35 이내 정도는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그거죠. 1.123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너무나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쓸 데가 많지 않다는 점이에요. 말씀을 드렸죠.
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중심의 학생들이 의대를 가려고 하지만 사실상 서울, 경기, 인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14%밖에 되지 않고 이 14%는 서울, 경기, 인천을 위한 지역균형 전형이 아니야. 결국은 지방에 있는 지역균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1.0, 1.01, 1.08 정도 1.1의 내신 성적을 가지신 분들이 다 수도권으로 몰리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카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 40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왔던 이유예요. 결국은 서울, 경기, 인천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내신 성적 1.1이나 1.2나 1.3이 되시는 분들은 필연적으로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거기가 바로 어디다? 건양대학교다. 그렇기 때문에 건양대학교의 합격의 점수가 수능 최저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1.4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35 이내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갖추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달라진 점은 지금 보시면 일단 모집인은 10명 동일하고 그 다음에 경쟁률은 29.8대 1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다소 경쟁률이 다운되었다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인데 30대 1이야. 엄청 높은 거죠. 그렇죠? 등록 인원은 10명이고 최고 성적은 1.21, 평균 성적이 1.43, 그 다음에 85% 성적이 보니까 지금처럼 1.50이고 7점가 1.51이에요. 자,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2022학년도의 경쟁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9.8대 1의 높은 경쟁률, 왜 이게 형성이 되어졌냐? 그거는 바로 2021학년도에 교과 성적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2021학년도에 건양대학교 교과 평균 성적이 1.30 정도의 성적이기 때문에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원서를 못 쓰는 거예요. 원서를 못 쓰다 보니까 경쟁률이 낮아졌죠. 경쟁률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입결이 낮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2023학년도는 어떻게 될까? 자, 건양대학교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 85%를 봤더니 1.50이야. 1.51이야. 그럼 많은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1.5나 1.6에서도 건양대를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할 거고, 그럼 당연히 2023학년도에 건양대학교의 경쟁률은 전년도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경쟁률이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내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기 때문에 2023학년도 건양대학교는 사실상 원서 쓰기에 2022학년도보다 불리해진 상황이라는 점을 아셔야 될 것 같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35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년도에 합격생의 성적을 봤더니 어느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졌냐? 대부분의 점수대가 밀집되어져 있는 구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 구간에서 대부분이 밀집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1.3과 1.3 포인트, 그 다음에 1.4, 1.5에서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1.35 이내에서 형성이 되어지고 있는 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 대학은 이제 충남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는 사실 건양대학교 정반대인 학교예요. 건양대학교하고 정반대인 학교. 뭐가 다르냐? 첫 번째는 충남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니까 졸업 연도에 대한 제한도 없고 또 제한 자격이 없어요. 단지 이제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법령에 의하여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도 수능 최저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자,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100% 전형. 건양대학교는 뭐였죠? 다단계 전형. 면접이 들어갔어요. 얘는 면접이 필요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 100%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건양대를 원서를 쓸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냥 바로 충남대 원서 쓰면 되는데, 충남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반영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반영 범위가 넓어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목에서는 역사나 도덕이 포함이 되어지고 과학,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국사가 다 포함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체육, 예술, 교양, 교과고는 미반영이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재수생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이 되어진다는 점, 이 점이 좀 더 부담스러운 점일 수가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 중에 교과 과목은 미반영합니다.
학생들이 보통 내신 성적 관리를 국영수 과중식으로 관리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술과정이나 제2외국어나 한문 같은 경우는 내신 관리가 잘 되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과의 내신 관리가 잘 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원서를 쓰기가 쉽지는 않아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게 되면 국어, 영어, 과학은 2과목 평균이고 상위 2과목, 다시 말하면 국어, 수학, 과탐 중에 2개 과목 포함하고 수학을 필수로 들어갑니다. 수학 합산해서 4조.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을 포함하여 3개 영역 등급 합이 4이며 과탐은 2과목 평균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양대학교는 모든 걸 풀어놨다. 모든 걸 풀어놨다. 라고 말씀드리면 충남대학교는 모든 것들이 제한적 조건이 다 걸려있는 거죠. 수능 최저도 높죠. 과탐도 2과목 반영하죠. 그 다음에 학생부의 반영 교과 범위도 넓죠. 더군다나 학생부 교과 100%이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뒤집어버리는 구속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제약적 조건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충남대학교의 경쟁률이 1.09의 경쟁률이 나왔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다? 결국은 전년도의 교과 평균 성적이다. 충남대학교의 교과 평균 성적이 1.14 정도의 교과 평균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 함부로 원서 지원하기가 어렵죠. 내신 성적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함부로 원서를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16.09라고 하면 건양대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집 인원은 23명.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학들 중에서 모집 인원이 20명이 넘는 대학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만 보면 원서 쓰고 싶은 대학이죠. 모집 인원이 많으니까. 하지만 학생들이 쉽게 덤벼들지 못하는 이유들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이 매우 높다는 점, 이것도 하나의 장애 요소고,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100% 이것도 장애 요소고, 학생부의 반영 범위가 넓다는 것도 장애 요소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비교적 높다는 것도 장애적 요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쉽게 하기가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 3이나 3, 4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건양대학교는 10명, 계명대학교 16명, 충남대학교 23명, 충북대학교 5명, 관양대 10명, 고신대 25명이기 때문에 고신대만큼 모집 인원이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쉽게 원서 못 써. 절대로. 내신 성적이 높기 때문에 이런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이 사실상 가장 어려운 대학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거나 쉽게 도달할 수 없거나 또는 합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구간에서 항상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경쟁률이 높은 구간에 과밀된 구간은 변수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경쟁률이 낮은 구간에서는 수능 최저나 수능의 난이도 변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 보시면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충남대학교 입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학년도를 봤더니 23명 모집에 387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16.8대 1입니다. 자, 최초 합격자는 23명이었고 최종 등록자 23명이었는데 충원 합격 인원을 보니까 1차에서 13명이 빠졌고 3차에서 7명 빠지고 4차에서 3명이 빠져서 전체 충원 인원이 39명이네요. 대략적으로 한 150% 정도의 충원율이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최초 합격자의 점수와 최종 등록자의 점수를 봤더니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 중에서 98.72점 정도의 평균 점수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최초 합격자 점수 99.42점과 그 다음에 최고 점수 98.72점 점수 사이에서는 약간의 점수 차이가 발생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고, 평균 등급은 합격생의 평균 등급이 1.12, 상위 70% 등급은 1.17 정도가 되고요. 점수의 구간 표준 점수 차이는 0.61 정도의 점수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2022학년도를 보면 모집 인원이 23명, 모집 인원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지원 인원은 370명, 경쟁률은 16.1. 그러니까 경쟁률 변동도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집 인원이 많고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원서를 쓰고 싶지만 쓸 수가 없어.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의 변동도 거의 없는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6.1대 1의 경쟁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충원율은 40명이니까 전년도 29명, 사실상 거의 비슷하죠. 충원율은 대략적으로 150%에서 170% 정도 내에서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고, 최고점도 무시게 되어지면 최종 합격자 100점 만점 중에 점수가 98.92점, 여기서는 98.72점.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격자의 점수가. 자, 그리고 이제 평균 점수를 봤더니 2021학년들은 1.12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상위 70%인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4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신 성적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지원자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약 30%라고 가정해 봅시다. 30%라고 가정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다니면서 내신 성적이 1.17이야. 일반고야. 뭐 한 거야? 결국은 내신 준비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겠죠. 이런 학생들은. 내신 준비에 많은 시간을 쏟으면 당연히 수능 체제 충족이 어려운 건 현실이고, 그리고 충남대학교 수능 체제가 높거든요. 높아요. 비교적.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꼭 과탐을 필수적으로 묵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이 있겠죠. 왜냐하면 상위 두 과목이기 때문에 과탐 두 과목을 반드시 묻는 것이 아니라 국어나 영어를 포함해서도 두 과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는 아주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탐 두 과목을 충족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수능에서 과탐이 가장 큰 변수가 되어지지만, 보시는 것처럼 국어나 영어나 과탐 중에서 택2 수학 필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능 체제는 그렇게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신 성적가 1.17이나 1.14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온다는 얘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에 내신에 올인했다는 얘기는 수능 체제가 당연히 미충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0% 정도의 수능 체제 충족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지원자들 중에서 30%의 학생이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370명 중에서 123명 정도가 수능 체제를 충족했을 거예요. 그러면 실질 경쟁률이 얼마 정도 된다? 5.34 정도의 경쟁률이 되어진다. 여기에다가 40명이 충원이 되어졌다. 23명이 지원해서 충원 인원이 40명이었다. 라고 하는 걸 가정을 하게 되어지면 실질 경쟁률은 대략적으로 2.5대 1에서 3대 1 정도의 경쟁률밖에 발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적으로 얘기하면 대학에서 발표한 70%의 평균 성적보다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구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충남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점수 최초 합격자 70%의 점수 구간은 매우 조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조밀할 가능성. 하지만 70%에서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간격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의 점수대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해도 1.25 이내 정도의 성적대는 되어야 한다. 내 성적이 1.2다, 1.25 정도의 성적대가 되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남대학교에 원서 지원을 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남대학교 일단 면접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 과탐을 반드시 필수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왜냐하면 과탐 두 과목 평균을 충족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과탐을 선택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수학을 필수로 묶으면서 국어나 영어 세 개의 영역을 가지고 등급 합 4를 만약에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면 가능성이 매우 크겠다. 더군다나 이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의 입시 결과에서 교과 평균 성적이 매우 높다 보니까 경쟁률이 해마다 큰 변동이 없죠. 대부분 15대 1, 16대 1 정도에서 경쟁률이 움직이다 보니까
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충원율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이 2.5대 1에서 3대 1 정도밖에 경쟁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1.25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원서 지원에 적정한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건양대학교하고 충남대학교 두 개 대학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두 개 대학이 사실상 정반대의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내신 성적이 우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충남대가 유리할 거고 당연히 1.25를 벗어나는 내신 성적 1.25에서 적어도 1.4나 1.5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고 의대를 꼭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디에 원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건양대에 원서를 쓰고 그리고 수능 최저의 또는 수능의 난이도의 변수를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내신 성적이 1.25 정도의 성적대가 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면접이 없고 수능 최저에 유리함이 있는 충남대학교에 원서를 써서 도전을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건양대학교, 충남대학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두 개 대학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왜 학생부 교과전형 지방의 의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냐?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지방에 있는 의대는 지방의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데가 아니에요. 지방의 대학은 다 어떤 학생들이 쓴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서울, 경기, 인천의 학생들은 반드시 지방에 있는 대학의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 반드시 원서를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다? 가고 싶은 대학만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붙을 수 있는 대학에 대한 우리가 분석은 제껴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 대한 20여 개에 대한 집중적인 좀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